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가볍게 스쳐 지나간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요. 아직까지도 이거 왜 계속 이러지 싶은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후유증 어떻게 대처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류영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코로나19가 생긴 지 벌써 한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은 다음에도 증상이 있거나 그 후유증이다. 이렇게 이거 후유증인 것 같아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후유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골절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골절이 있고 난 다음에 아무리 융합 수술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몇 달 동안 고생할 수 있는 것처럼 네. 폐렴이 있은 다음에 폐 조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전신 염증 반응에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피곤하고 힘든 과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안정된 회복 과정을 위해서 푹 잘 쉬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후유증일 수도 있지만 몸이 회복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들. 근데 정말 다양하네요. 이 증상들이. 네, 그렇습니다. 회복기의 정상 면역 과정 중 하나인 기침을 포함해서 네. 우리가 많이 느끼는 무기력감, 피로, 또 호흡곤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신 염증 반응 이후에 무기력이나 피로감은 회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대적인 과정인데요. 이를 무시하고 이전처럼 그대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약한 체력에서 오히려 2차적인 세균 감염이나 2차적인 또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기 때는 충분한 휴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발생된 폐렴의 정도에 따라서 회복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폐렴의 범위가 커서 염증 반응의 범위가 크게 생긴다면 호흡곤란이 평생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흔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계 감염만 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호흡기를 통해서 온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호흡기는 들어오는 입구가 됩니다. 그래서 폐를 통해서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전신 염증 반응도 일반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전신 감염증과 마찬가지로 장기 기능에 모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네. 기저질환에 따라서 신장, 심장, 그리고 간과 같이 주요 장기 기능이 약한 분들은 전신 염증 반응 후에 심부전, 간부전, 심혈관 질환의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피로, 기침, 그 밖에 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걸 전부 다 이거 다 후유증이다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후유증이라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첫째, 휴식을 통해서 좋아지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내가 충분히 쉬어서 좋아지는 과정에 있는 증상이라면 후유증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고요. 후유증은 충분하게 쉬었는데도 회복되지 않는 오랫동안 남는 증상들을 일컬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렴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평생 호흡곤란이 생긴다면 이는 코로나19의 후유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휴식을 취했을 때 낫느냐, 낫지 않고 계속 증상이 있느냐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살짝 언급은 해주셨는데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나이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날까요? 네, 나이에 따라서 기저질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점수로 비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00점짜리 장기 기능이 있는 상태에서 전신 염증 반응 때문에 장기 기능이 80점이 되었다고 한다면 80점에서 100점으로 회복하기는 충분한 휴식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50점의 장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전신 염증 반응 때문에 이 기능이 30점으로 떨어진다면 장기 기능의 회복이 더딜 수도 있고 오히려 장기 기능이 악화되는 경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저질환의 관리도 역시 중요하고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감염되지 않도록 환경 관리하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 후유증과 관련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네.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아들이 5학년인데 평소에 천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얼마 전 격리가 끝났습니다. 확진되고 나서 격리할 때도 기침이 심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기침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천식이 더 심해진 건 아닌지 폐에 문제가 생긴 건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CT를 찍어보면 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완치 이후에 기침이나 인후통이 있을 때 CT를 찍어보는 이런 검사들 필요할까요? 네, 기침과 인후통은 약해진 기도 점막 면역이 표현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네. 개인 위생 관리를 통해서 오히려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고요. 상대적으로 기침을 잘 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면역 저하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서 폐렴이 발생하기 더 쉽기 때문에 CT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기침이 안 나올 정도로 몸이 안 좋은 분들한테 CT를 권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기침, 인후통 이런 게 되게 일반적인 감기랑 비슷한 증상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계속될 경우에 코로나여도 감기약을 계속 먹어도 될까요? 피부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피부가 벗겨졌다고 한다면 피부 관리를 하지 않고 진통제로 통증만 못 느끼게 했다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편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피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원래 피부 조직으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네. 기도 점막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얼마나 하는가가 더 중요하고 관리가 되는 사이에 내가 얼마나 덜 힘들게 나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약이 조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완치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네, 약으로 완치되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네, 얼마나 그걸 잘 관리하냐, 그리고 얼마나 내가 덜 힘드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관리 방법, 생활 수칙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기도 점막이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습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완전한 회복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는 평소에 하던 운동이나 무리한 일도 피하시고요. 그리고 전신 염증 반응에서 회복되는 과정에 충분한 휴식이 역시 필요합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무조건 폐가 손상된다. 와,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폐 손상 맞습니다. 정답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전 틀렸지만 좋네요. 네, 무조건 손상되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코로나에 대해서 무증상 보균자 또한 감염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폐 손상이 되려고 한다면 균이 폐까지 도달해서 폐 손상을 일으켜야지 폐 염증 반응 손상이 남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정의하는 코로나19는 실제로 폐를 침범하는 이제 그런 감염증과 더불어서 목에만 균을 가지고 있는 보균자까지도 광범위하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폐 손상이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폐렴일 경우에는 폐 손상의 범위에 따라서 작든 크든 어느 정도의 염증 반응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폐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목에만 혹은 폐 손상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균자이기만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된다고 전부 다 폐 손상이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격리 해제 완치된 이후 확진자를 만났을 때 밀접 접촉자가 된다면 재감염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엄청 작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긴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정답 O 해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좀 자세한 설명이 궁금해요. 네, 감염성 질환으로 기도 점막 관리를 잘 못한 상황에서 이제 새로 균에 다시 노출되었을 때 새로운 감염이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확진 이후에도 안정기에도 PCR 검사를 했을 때 균이 덜 검출이 될 수는 있지만 균 활성이 없는 경우로 예를 들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죽은 균이 나오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균이 양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성이라 하더라도 전염의 위험성이 크게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활성을 띠는 균주에 의해서 다시 접촉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재감염 위험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인 위생 수칙을 조금 더 지키는 게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코로나 후유증에는 단백질 고기가 좋다. 네, 이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기 챙겨 먹으라 이러셨거든요. 정답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X군요. 일부러 막 고기를 먹을 필요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감염을 알아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기운이 많이 빠집니다. 무기력해지고 피곤하고 장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단백질 고기 종류가 장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거나 힘든 경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기에는 가능하다면 섭취가 편한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식욕이 완전히 회복되실 때까지는 섭취가 편한 음식이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균주의 종류만 바뀌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감염이 있었습니다. 계절에 의해서 또는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내 몸과 몸 밖의 균들과의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감염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평소에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일상생활을 조절하고 또 날씨 변화에 따라서 기도 점막이 상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균주가 주변에 있더라도 감염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